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제 카테고리 가운데 여행이 있어요. 아직 하나도 업로드를 못해서 이번 주는 2개 전부 다 여행 관련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유럽 여행에서 소매치기 당하지 않는 법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 유럽에서 절대로 소매치기를 당할 일이 없겠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러시겠죠. 근데 우리가 네 말을 어떻게 믿니? 이럴 수 있겠죠. 네, 일단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네덜란드에서 16년을 좀 넘게 살았고요. 그리고 물론 유학으로 갔습니다. 1년 지난 시점부터 학교 다니면서 알바로 가이드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5년 차 되는 해에 통역사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처참하게 깨졌지만 그게 빌미가 되어서, 그게 이유가 되어서 제가 통역에 아주 목을 매게 되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정도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들이 좀 신뢰가 가겠죠. 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소매치기 당하지 않는 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슝 하고 비행기를 타고 공항으로 가겠죠, 유럽에. 자, 일단은 제가 살았던 곳이 네덜란드니까 네덜란드 공항을 이제 빗대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자, 공항에 도착을 하면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짐 찾고 이제 입국장으로 나오겠죠. 입국장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드디어 왔구나, 유럽에. 드디어 왔어.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표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유럽 대형 공항에는 공항에 상주하는 소매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매치기라고 하기 좀 할 정도 도둑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입구에 딱 나왔는데 같이 간 친구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네, 가고 싶어요. 그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네, 가방을 놓고 가요. 근데 거기 기다리시는 한 분이 이 짐을 잘 챙겨야 되는데 짐을 여기다 그냥 똑 세워놔요. 수트케이스 위에 또 조그만 가방들이 막 얼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세워놓고 두리번 거립니다. 살 거 없나? 먹을 거 없나? 이런 식으로 둘러보겠죠. 그 둘러보는 사이에 거의 대부분 없어지는 케이스는 바로 수트케이스 위에 올려져 있던 작은 가방들입니다. 하필 그 작은 가방에는 여권, 지갑, 돈 등등이 다 들어있는 케이스가 많겠죠. 네. 잊어버리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가방 조심. 수트케이스는 끌고, 그리고 가방은 뒤로 매시면 안 됩니다. 뒤로 매시지 마시고 앞으로 돌려 매시고 기차표를 끊도록 하셔서 기차표를 끊고 이제 기차를 타러 가십니다. 스키폴 공항에서 암스테르담 중앙역까지 직행 열차는 보통 10분 정도, 완행 열차 같은 경우는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문제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 짐이 많잖아요. 이제 우연히 들어가니까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짐을 앞에다 딱 세워놓고, 그리고 조그만 가방들 있죠? 조그만 가방들을 이 무릎에 두면 되는데 왜 그걸 또 선반 위에다 올리세요? 선반 위에 올리고 혹은 무릎 위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서로 말도 없이 스르르 졸려 잡니다. 눈 딱 떴더니 없어요. 무릎 위에 있던 가방, 선반 위에 있던 가방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차를 타고 공항에서 암스테르담 중앙역까지, 그러니까 짧은 구간이니까 그 시간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소지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끝났죠. 기차 안에서. 자, 그럼 중앙역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역 광장 쪽으로 나가요. 나가면은 또 이제 그럽니다. 와, 중앙역이다. 와, 암스테르담.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야, 빨리 뒤져봐. 정보 뒤져봐. 휴대폰을 막 봐요. 휴대폰을 막 봅니다. 그때 이미 당신은 또 표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누가 다가옵니다. 아주 멀끔하게 생긴 잘생긴 남자가 앞에 가지고 할로우, 너네 어디서 왔니? 막 이럽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 분들 그러죠. 그래, 반가워. 나는 한국에서 왔어. 막 이러고 있죠. 얘네들은 꼭 그럴 때 2인 1조입니다. 누가 주의 시선을 끌고 있죠? 그럼 그 뒤에서 가방을 슬쩍 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는 서가지고 뒤져보지 마세요. 바로 보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용들은 이미 할 것들은 이미 기차 안에서 다 보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중앙역에서 짐 끌고 곧바로 전차를 타러 가든 버스를 타러 가든 걸어가든 곧바로 직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혹시라도 대응을 하셨다, 쳐다봤다, 그러면 웃으면서 또 땡큐 하면서 그냥 가세요. 가던 길 그냥 가세요. 옆에서 계속 뭘 물어봐도 그냥 묵묵부답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갈 길. 그러면
얘네들 안 되겠구나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역에서 일 끝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호텔 가야 돼요. 호텔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갈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네. 전차를 탑니다. 전차를 또 우여곡절 또 끊어가지고 전차를 탔어요. 근데 전차를 타면 우리가 보통 짐이 있으니까 안으로 깊숙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꼭 보면은 특징이 문 옆에 가방 세워두고 거기에 이렇게 기대고 서 있습니다. 어떨 때 도장을 당하냐면요. 전차가 정류장에 정차를 하고 문이 열렸다가 내리기 직전에 같이 탔던, 그러니까 전차 안에 있던 사람이 쏜살같이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그냥 지나가면서 수트케이스에 올려둔 조만 가방을 잡아서 그냥 곧바로 내려버립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방을 메고 있으면은 내릴 때 가방을 낚아채가지고 내려버리죠. 방법이 없어요. 문이 닫히고 있거든요. 아무리 소리 질러봐요. 저 소매치기요. 이래도 안 섭니다. 문 안 열어줘요. 방법이 없어요. 수트케이스 들고 어떻게 쫓아갈 거예요? 못 쫓아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꼭 전차 안에서는 안쪽으로, 문이 아닌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방을 안쪽으로 휘어드시고 가방은 앞으로 X자로 매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배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야, 풍경, 역시 유럽이야.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텔 도착했어요. 호텔 도착하는 순간 사람들 마음이요. 드디어 호텔에 왔구나. 긴장이 확 풀립니다, 이게. 네, 풀려요. 그래서 체크인 하러 가는데 이럽니다. 짐을, 그쪽 소파에다가 짐을 다 세워두고, 그리고 걸어서 가서 데스크에 가서 체크인 하는 거예요. 이런 된장. 호텔에도 소매치기가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해요. 안에 세큐리티가 있어도 그거 다 체크 못해요. 확인 못해요. 보호 못해줘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체크인할 때는 무조건 큰 가방이든 작은 가방이든 무조건 끌고 데스크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보이는 데다 놓고, 또 어떤 분들 그래요. 자기 뒤에다가 짐 세워놓고 하는 중.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세워두시고 조그만 가방은 데스크에 올려두시고 그런 다음에 체크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체크인 다 끝나고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찾아보니까 암스테르담에 하셰클라스라는 데 굉장히 전통이 400년이 넘었대. 거기 가서 밥 먹자. 근데 따라할 때는 간소하게 나가겠죠. 편한 차 복장에 가방 조그만 거 하나 메고 이제 가겠죠. 예. 야, 식당, 이거 400년 됐대. 하셰클라스. 400년 됐는데 되게 오래됐다. 와. 근데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갖고 왔던 조그만 가방들 있잖아요. 그거를 의자 등받이죠. 의자 등받이에 똑 걸어놔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걸어놔도 누가 가져가지도 않죠. 바닥에 떨어져도 안 가져가는데. 그죠? 하지만 유럽은 다릅니다. 유럽의 유명한 식당들,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식당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들 소매치기가 들락날락해요. 이게 손님인지 소매치기인지 누가 알 게 뭐예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식당 들어가셔서 자리를 잡으시면 무조건 가방은 무릎입니다. 무릎이 아니면 X자로 매가지고 앞으로 놓고,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도 꼭 보면은 식탁에 가장자리 두시면 가장자리. 왜 가장자리 왜 놔요, 근데? 가장자리 놓지 마세요. 가장자리는 절대로 피하시고요. 어디? 테이블의 중앙. 딱 중앙에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주문도 하시고, 음료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날이 쇼핑데이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평일에는 6시까지밖에 문을 안 여는데, 가게들이 이날은 9시까지 문을 열어요.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와, 대박! 이 쇼핑거리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광객도 많고요. 현지인도 많고요. 근데 거기를 막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가는데, 가방을 또 뒤로 뺐어요. 지갑이 장지갑인데 뒷주머니에 썰록 넣었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리 있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리에는 눈에 보이고 조금 수상하다 싶으면 소매치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메고 다니는 가방은 절대로 뒤로 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얘기할 때 뒤로 매면 남의 거, 옆으로 매면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매면 내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가방은 앞으로. 지갑이요? 장지갑 같은 경우는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장지갑을 왜 갖고 나와요, 도대체? 전대 있죠, 전대. 전대에다가 넣었을 때 아니죠, 전대. 좀 쑥스럽지만 전대 자고 다니시고요. 장지갑은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설명을 해드렸죠.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주의할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차를 탔을 때, 그리고 중앙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전차를 타고 호텔로 이동할 때, 그리고 호텔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다시 호텔에서 식당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갔을 때, 총 7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설마 그러겠어. 설마가 사람 확실히 잡아줍니다. 확실히 잡아줘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장지갑 설명해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손님하고 같이 암스테르담의 깔버스트라트라는 유명한 쇼핑거리, 우리나라 지금 명동거리예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주말에.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해드렸어요. 장지갑 가지고 나오셨다면 자켓의 안쪽 주머니에 꼭 넣으셔라. 뒷주머니에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장지갑을 뒷짐에 차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확인을 못했어요. 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옆에 한 사람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다행히 이 소매치기가 이 장지갑을 빼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분이 느끼셔가지고 잡은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소매치기 당할 뻔했다고, 저놈이 소매치기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여서 그래서 소매치기 안 되고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당장에 나왔는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이거 있죠, 이어폰이라는 이어폰을 끼고 두 사람이 저희한테 막 다가오더니 잠깐 미안한데 이러는 거서 우리 또 도둑놈인 줄 알고 좀 피했더니 이 경찰증을 꺼내더라고요. 유럽은 누군가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이 경찰임을 증명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찰증을 보여주면서 아까 저기 깔버스트라트에서 소매치기 당할 뻔하지 않았냐고. 그 사람을 우리가 잡았는데, 소매치기를 잡았는데 얼굴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걔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맞다고 그랬더니 경찰서에 가서 같이 좀 이 사람을 이제 잡았으니까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야 되는데 미안한데 우리 지금 비행기 타고 가야 돼서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장지갑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이건 정말 고난도 수법이었었는데요. 암스테르담에 벼룩시장이 있어요. 벼룩시장에서 구경을 하고 바로 시청 옆에 이제 노천 카페가 하나 있는데 좀 커요. 그래서 노천 카페에 이제 앉아가지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맥주를 이렇게 둘이서 맥주 마시고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한국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성인처럼은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막 한국말 하고 있는데 앞을 쓱 지나가면서 갑자기 뒷걸음씩 오더니 한국? I love Korea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한국 분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잠깐 맥주를 마셨던 분이 이제 I love Korea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빗장이 확 열리는 거죠. 특이하죠? 특이하죠? 우리나라 좋아한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한국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아이들도 좋아하고 드라마 자기는 보고 있다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너 어디서 왔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브라질에서 왔대, 브라질.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드라마가 어떻고 뭐 연기자가 어떻고 아이돌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좀 불안해가지고 알았다고 이제 댓글 알려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 댓글 해주는 거야. 계속. 그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마지막 하는 얘기가 나 정말 내가 모든 건 다 봤는데 한국 집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래 나 한국 집회 가지고 보여줄게. 갑자기 지갑을 쓱 꺼내더니 지갑을 이렇게 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한국 집회가 있고 그 뒤에 또 유로가 뚝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손이 지갑으로, 열린 지갑 사이로 손이 뚝 들어오더니 딱 꺼내는 거, 다 꺼내는 거 다. 이걸 다 꺼내는 거. 제가 봐도 한 유로가 한 100유로짜리로 한 20개 이상 있었으니까 2,000 정도 넘는 돈이죠. 한국 집회도 있었고. 그러더니 저는 그 순간 얘 뭐 하는 거지? 수상하다, 불안하다 이러고 있는데 꺼내자마자 이게 한국 돈이구나 막 이러면서 이건 유로라는 건가 보네요 막 이러면서 그 순간 제가 이 친구의 손을 잡았죠. 그걸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한 손으로 잡은 손에 밑쪽 주먹을 쥐고 있더라고요. 주먹을 딱 폈더니 그 안에 무려 300유로가 접혀져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 안에 이 100유로짜리 지폐가 세상에 3분의 1로 조그맣게 접혀져 있는 거죠.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소매치기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손을 빡 부리치더니 난 야 너 왜 그래? 너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이런 고난도 소매치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한국을 좋아한다면서 가장해서 접근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하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갑을 꺼낸다거나 혹은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지품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조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도시가 그래요? 관광객이 일단 많은 도시는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스테르담,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이탈리아는 뭐 로마, 피렌체 말할 거 없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 스페인도 악명 높죠. 스페인도 악명 높아요. 제 후배죠. 제 후배가 여자인데 후배인데 이 친구가 건축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놀러 왔다가 자기 스페인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야죠. 건축하는 친구인데 가봐야죠, 당연히. 가우디 건축을 보러 가야죠. 선배, 우리 한 보름 정도 있다 올게요. 갔어요. 이틀 뒤에 전화가 왔네요. 선배 큰일 났어. 소매치기 당했어. 아무것도 없어. 배낭을 통째로 당했어. 그래? 근데 어떡해요. 저는 암스테르담에 있고 이 친구는 저기 바르셀로나에 있는데 너무 멀거든요. 어떻게 갑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내가 바르셀로나까지 못 가니까 일단은 도움을 받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파리로 와. 우리 파리 민박집 갔던데 2번 갔던데 있지? 기억하지? 거기 어딘지 정확히 알지? 거기로 무슨 수 써도 와. 일단 거기까지 네가 와야 돼, 무조건. 알았지? 근데 전화 또 끊겼어요. 갔죠. 갔어요. 가가지고 기다렸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왔더라고요. 완전 얘가 그지가 돼서 그지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배낭을 메고 굉장히 사람이 많았대요. 그때 주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방향을 걸어가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옆에 남자들이 쭉 둘러싸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다고 차에 돼 있는 거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안에 갇혀가지고요 쑥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골목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소리를 쳐도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요 맞았대요. 주먹으로 얼굴 맞고 그리고 배낭 다 뺏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 정도인 게 다행이다. 너 큰일 날 뻔했어 임마. 아유 이런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히 여행하실 때는 안전, 소매치기 이거만큼은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유럽 여행할 때 소매치기 조심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해드렸죠. 아마 이거 보시면 절대 유럽 여행 가셨을 때 소매치기는 안 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 안 들어오셨으면 다시 보시게 하셔서 특히 이 7가지만큼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들도 숙지하셔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런 식으로 꼭 인지하셔서 여러분들 즐겁게 유럽 여행 하는데 도움이 되실 바라고요. 끝까지 재미있는 여행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 채널에 여행 카테고리 첫 번째 편을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여행에 관련돼서 특히 유럽 여행, 전반적인 전 세계 여행, 해외 여행에 관해서 제가 이제 쭉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재미나게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나는 아저씨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내일 만나요.